자, 이번에 민주당 얘기 좀 해보면 민주당 검증위가 총선 예비후보자 심사 통과자 89명의 명단을 공개했는데 이 가운데 1심에서 실형을 받은 황운하 의원 그리고 뇌물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된 재판 중인 노웅래 의원 또 과거 미투 논란도 있었던 물론 무죄에 나왔습니다만 정봉주 전 의원 이런 분들이 적격이 나왔는데 일부는 지난 선거에서는 부적격 받았던 분들이란 말이죠. 글쎄요, 친명과 비명 다른 잣대로 보는 게 아니냐, 국민 눈높이에 과연 이게 맞는 거냐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. 오늘 아침 신문에 특히 보수 쪽 신문에 가장 크게 난 것이 바로 황운하 노웅래. 네. 이게 어떻게 된 것이냐. 황운하는 비록 1심이지만 징역 3년 실형을 선고받았고 다만 이제 집행만 하지 않았을 뿐이고 그리고 노웅래는 지금 뇌물수수로 재판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. 예. 그런데 이 두 사람도 적격인데 정봉주 의원이사 미투로 일단 무죄를 받았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더 큰 게 있습니다. 이재명 대표가 적격 판정을 받은 거예요. 이렇게 온갖 파림치 범죄로 재판을 받고 있고 또 아직도 기소가 될 사건들이 또 있습니다. 상방울 대북 송금 사건이라든가 그리고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사건, 그 치산 사건 그런 사건들까지 있고 또 수사를 해야 될 정자동 호텔 특혜 사건 이런 사건들이 있는데 이분도 적격이에요. 그러면 민주당의 부적격은 누구냐? 당연히 아까 그런 말이 나왔어요. 보복운전한 분 부적격 받으셨잖아요. 예, 제가 댓글들을 쭉 예. 훑어봤는데 댓글 한 20개 중에 물론 보수 쪽 독자들이 쓴 글이겠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하면 이 민주당은 이낙연 대표가 지난번에 전과자가 40%가 넘는다 이랬는데 예. 문자 그대로 전과자 정당이 된다. 왜 이렇게 스스로를 못 다스리느냐 이런 비판이 댓글에 지금 쏟아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네.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. 이것이 앞으로 80일 더 계속이 되면 이제 총선이 다가오는데 그때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. 지금 국민의힘은요 이런 식입니다. 본인이 제대로 해서 점수를 따는 것이 아니라 민주당이 계속 헛발질하고 민주당이 뭔가 실패를 하고 어리석은 짓을 하니까 그 반사이익을 국민의힘이 얻고 있다. 과거 이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하고 나서 지금까지는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과 그 정부가 범하는 실책을 그 이익을 반사 효과를 민주당이 얻었다면 이번 총선 정국에 들어와서는 이상하게도 민주당이 계속 헛발질을 한다. 그러니까 실수만 안 하면 지지율이 올라가는 이상한 장면이 나오고 있어요. 그래서 말이에요. 예. 자, 민주당 총선 기획단이 고민하고 있었죠. 이른바 올드보이들의 불출마 권유를 논의하려고 했는데 공관위로 공을 넘겼습니다. 자, 올드보이들의 공천 여부 갈등에도 씨앗이 될 거라고 보세요, 변호사님? 이 올드보이들 문제를 먼저 거론했던 게 국민의힘이잖아요. 네. 근데 민주당은 이번에 아주 지혜롭게 지금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. 이걸 공관위에서 알아서 하라. 예. 왜 그런가 하면요. 올드보이들은 바꾸 말하면요. 그 정당이 보유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자산입니다. 예. 그리고 그 자산이 없으면요. 이게 뿌리가 없으면 위에 나무가 그 열매를 맺고 꽃을 못 피워요. 그걸 안다는 얘기입니다. 그런데 박지원, 천정배, 정동영, 추미애 이런 분들 아니겠어요? 그런데 예. 문제는 이제 그 올드보이들이 몇 면이거든요. 예. 내가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과연 이 박지원 의원이 또 자신이 계속 그동안 출마를 했던 목포에서 이번에 해남 진도로 가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왔다. 이래서 출마를 하는 것을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볼 것인가. 이런 건 난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봅니다. 물론 이제 본인이 이런 얘기를 들으면 참 섭섭하겠지만 본인은 더 큰 꿈이 있어요.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. 나는 더 큰 목표를 향해 가겠다. 이런 얘기를 제가 직접 들었으니까. 네. 그런데 또 한편 이 당 전체로 보면 그것이 마이너스 효과를 가져오는 것이 아닐까. 이제 이런 걱정을 합니다. 그런데 거꾸로 우리 보수 집권 여당을 보면요. 막상 우리가 보존을 해야 될 그리고 거꾸로 한 번 더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? 이래야 될 당의 자산 올드보이들을 너무 홀대를 해요. 네. 그리고 이분들 또 출마 운운하면 근데 한번 나갔던 분 이인재 의원 같은 분이 야 나는 경선만 시켜주라 또 하면 하겠다
이러니까 지금 당장 온갖 말들이 나온단 말이에요. 난 그럴 필요 없다고 봅니다. 왜 그런가 하면요. 가령 다수당이 되면 국회의장도 나와야 되고 그리고 상임위원장도 나와야 되고 당에도 고문단이 있고 당에도 그 뒤에 앉아서 하고 무슨 문제가 생기면 네. 얘기를 제대로 해줄 수 있는 어른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. 그런데 그런 존재를 당의 자산을 싹 다 잘라내겠다고 하면요. 결국 위 때 그 대응 능력이 떨어집니다. 네. 자, 이재명 대표 강성 지지층을 우군으로 둔 친명계 인사들이 콕 집어서 비명계 의원이 현역 지역구인 곳에 도전장을 내고 있습니다. 자,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공천이 벌어지면 또 추가 탈당이나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? 일명 자객 공천 논란. 이게 참 재밌어요. 경선이 딱 시작되면요. 예. 그때는 탈당을 못 합니다. 경선에서 뭐 적거나 일단 경선에 참가를 한 이상은 탈당을 못 하잖아요. 그래서 경선이 경선에 만약에 붙인다면 경선에 붙이기 직전에 판단을 해야 됩니다. 그런데 가령 이렇습니다. 뭐 수도권 121석 중에 103석을 지난 21대 총선에서 민주당이 가져갔지만 그 대부분이라고는 하지 못하지만 좋은 곳은 대부분 다 친명이란 말이에요. 이러니까 비명계 이런 쪽을 다 이제 신인들이 공략을 하는데 네. 당연히 이게 자객 공천 아니냐 이런 말이 나오는 거죠. 예. 근데 제가 보기로는요 아마 그 1월 말 그리고 2월 중순 요 사이에 요 한 보름 사이에 제가 보기에는 한 10여 명 가까이는 동요하지 않을까. 왜냐면 그 명단이 이미 쫙 나와 있잖아요. 네.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령 정봉주가 도전장을 낸 박용진 의원 같으면요. 박용진 의원은 이 당권을 두고 경쟁을 했던 사람입니다. 대통령 후보 나가겠다 이런 예. 얘기했던 분이니까요. 예. 그런데 그 정봉주가 느닷없이 박용진 지역구로 갔단 말이에요. 강북으로. 그럼 이걸 박용진은 어떻게 보겠습니까? 이건 나를 죽이려고 죽이려고 결정을 이미 하고 정해진 거구나. 예. 네. 만약 그렇게 된다면 박용진이 또 다른 결심을 할 수 있겠죠. 네. 지켜볼 일입니다. 알겠습니다. 추가 탈당으로 이어질지 민주당 내용 좀 지켜보겠습니다. 전원책 변호사님 고맙습니다. 예, 고맙습니다. 네.